자, 제가 이제 그 이재명 캠프에 뛰어든 이유를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제가 오늘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이제 그러니까는 잡았습니다. 지금 나라들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 불평등 때문에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망가졌어요. 엄청나게 망가졌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 불평등과 단절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달은 이유가, 우리가 이번 주에 접한 뉴스 중에 독일에서 이제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주민투표가 있었죠. 주민투표가요. 주택을 3,000채 이상 보유한,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들이죠. 임대사업을 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몰수해서 이것을 공유화하자. 공동소유로 만들자. 이런 그 주민투표가 이 방안을 그러니까 이 투표에 붙였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주민투표에서 56.4%라고 달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4만 채나 몰수해가지고 공유를 한다는 이런 이제 뉴스와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이 자칭 보수들은 이거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토지도 아니고 주택을. 그런데요, 독일 베를린 시민들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독일 베를린 시민들이 그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경제학 원론을 가르칠 때 이 소개하는 하나에 제가 이제 그 경제학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꼭 소개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책에 이제 소개된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시장경제라는 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장경제라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해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시장경제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제도요. 이 제도를 우리가 채택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주류경제학이요. 그러니까요.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경제학이죠.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사람들의 그러니까는 이 욕망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수단, 그걸 이제 자원이라고 하죠. 그 수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최대의 그러니까 효과를 만들어내자. 인간의 그러니까 이 무한한 욕망을 그러니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자. 만들어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가 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 경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서양 사회에는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경쟁의 원리에 맡겼던 것이고요. 경쟁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이라는 건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는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보다 그러니까는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보다 그러니까 그 결과도 많이 갖게 하자. 똑같이 나눠갖게 하면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 똑같이 나눠갖게 되면은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그러니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하게 해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은요,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절대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경쟁의 원리가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조건 중에,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방해가 되면 사유재산권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경쟁이라는 게 가장 그러니까는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경쟁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경쟁이 공정경쟁이에요. 공정경쟁이요.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 앞에 빼고 부르는 말들이 많은데 공정경쟁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드는 경우지만은 100m 그러니까는 우리가 달리기 선수를 뽑아요. 국가대표를. 10명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저 출발선에서 10m 정도 앞에 나가서 뛰고 9명은 출발선에서 뛰어요. 자, 그렇게 달리기 해가지고 10m 앞에서 뛴 사람이 5m 먼저 빨리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겼다고 하면서 자기가 국가대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9명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10m 앞에서 뛰었는데 5m를 먼저 들어갔어요. 자신들보다 9명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냐고요.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LH 사태 같은 경우도 왜 그런 겁니까? 그것도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잖아요. 내부자들이 안에서 취득한 그러니까 정보를 먼저 선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사익 추구에 그러니까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 투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부자 거래는 우리가 예국에서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내부자 거래는요. 그게 바로 뭐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들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부모를 잘 만나고, 소위 말해서 금수저. 금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보다도 그러니까는 금수저하고 흙수저가 똑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금수저가 훨씬 더 그러니까는 우월한 위치에서 그러니까는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는 저는 있잖아요. 시장 경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시장 경제는요, 공정한 경쟁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이요. 공정한 경쟁이요. 그러면 베를린의 시민들이 이런 그러니까 대형사 보유주택을 왜 몰수했느냐?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공급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불공정하게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소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 조건을 그러니까는 불공정하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이런 파문을 이렇게 일으키는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공산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실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공정한가를.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했을 때 기업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업자금이요. 사업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중소기업은요 거의 10% 가깝게 혹은 심지어 그러니까는 두 자릿수로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기업이 경쟁을 했을 때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그러니까 서로가 이 불공정한 게임을 해가지고 이겼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는 그 이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특히 이 불공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좀 체계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제가 좀 준비를 한 겁니다.